태전량은 외사 근거 만들어. 태전의 핵심적인 삼국사기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고대 연도도 일본의 고사처럼 연장돼 있다. 한국의 고사를 논하지 않으면 일본 고대의 연구가 완전할 수 없다. 삼국사기의 외와 가야는 모두 일본을 뜻한다. 따라서 신라와 외의 교섭과 마찬가지로 신라와 가야의 교섭도 신라와 일본과의 교섭을 뜻하는 것이다. 신라와 가야와의 교섭이 삼국사기의 어떤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연속적인 것을 시대 연장을 위하여 끊어서 분리시킨 것이다. 가야와 외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파사왕 27년 병호 기사는 흘해왕 37년을 소급하여 240년 즉 간지 사운을 접합시킨 데 주목해야 한다. 신라사는 간지를 맞추려 240년을 연장한 것이다. 백제왕의 초고왕과 근초고왕, 구수왕과 근구수왕은 같은 인물이며 그 가운데 하나는 허구다. 백제사는 180년이나 시대를 연장했다. 신라의 역사가가 자국의 건국을 맨 앞자리에 놓으려고 신라는 파산이 사금까지 240년을 연장하고 백제는 초고왕까지 180년을 연장한 것이다. 1인의 왕을 2인으로 하여 세대수를 늘리기도 하고 왕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넣어 대수를 늘렸다. 삼국사기의 기목과 일본 서기, 성시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간지를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왕의 재위 연수는 전부 허구이고 18년이나 연장 조작됐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증명된다. 5대 초고왕의 재위 48년은 실제의 초고왕인 근초고왕과 실제의 구수인 근수구왕의 재위 연수 38년에 10년을 더한 것이다. 6대 구수왕의 재위 연수 20년은 실제의 구수왕인 근구수왕과 다음에 침류왕과의 재위 연수 10년에 10년을 더한 것이다. 11대 비류왕의 재위 연수 40년은 근구수왕으로부터 아신왕에 이르는 재위 연수 30년에 10년을 더한 것이다. 7대 고이왕의 재위 연수 52년은 근구수왕 구이신왕에 이르는 52년 그대로이다. 8대 책제왕의 12년은 초고왕의 48년을 간지를 맞춰 60년을 조작하기 위한 숫자이다. 9대 분서왕, 10대 계왕의 2왕 8년은 고이왕의 52년을 간지에 맞추며 60년을 조작한 숫자이다. 4대 계루왕의 치세 38년은 근초고왕에서 침류왕에 이르는 38년에서 나왔다 때문에 허구이다. 3대 기루왕의 치세 51년은 그 실제 38년에다 아신왕의 13년을 더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허구이다. 2대 다루왕의 치세 49년은 3대 기루왕과 합하여 100년을 만들기 위한 49년이다. 시조 온조왕의 치세 45년은 근구수에서 전지왕에 이르는 45년에서 나왔다. 그런 거로 허구이다. 이러한 허구는 백제국 멸망 후, 즉 신라 통일 후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졌다. 삼국사기 신라기의 외국 관계 기사는 거울을 세 쪽으로 갈라놓고 가운데에 물건을 세운 것처럼 비침으로써 반영한 것을 또 반영하여 하나의 사건을 2개로, 3개로, 4개로 만들어낸 것이다. 파사왕 27년 병호의 마두 성주로 하여금 가야를 치다는 기사는 신공 황후의 신라 정보를 전하는 실제의 기사다. 일본의 학자들이 일본 서기의 일부 기간을 이주갑 인상하여 해석하듯 그들은 삼국사기에도 멋대로 연대를 올리고 더하고 하는 것이다. 엿장수가 제 목판을 다스린다고 한들 어찌 이같이 해야 했겠는가. 일본 학자들이 한국 사설을 다루는 태도는 고금에 없는 횡포인 것이다. 1학자, 삼국초기 모두 조작이다. 1인 학자 태전은 신공을 사실화하기 위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견강 부회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도 일본이고 가야도 일본이라는 주장을. 신라사 240년 연장 억지. 일본인 학자 태전량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공을 사실화하기 위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견강부회하고 있다. 그는 삼국사기 파사왕 27년 병호에 나오는 마두 성주로 하여금 가야를 치다라는 기사를 신공의 신라 정보를 전하는 실제 사실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 최재석 교수는 태전이 간지 사운을 올려 억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 예를 지적했다. 흘해 37년 병호와 뇌물 니사금 37년 임진 기사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사를 뜯어맞춰 외병이 갑자기 풍도에 이르다 외인이 금성을 포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는 것이다. 태전은 이 밖에 내해에서 파사 사이에 60년이 연장되고 조분에서 자비 사이는 180년의 차이가 난다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 교수는 태전이 신라사가 240년 연장돼 신라 본기와 백제 기년 3개가 결국 허구라고 주장했으나 이같이 주장한 그의 논문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태전은 이 논문에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도 일본이고 가야도 일본인이란 묘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 편수회에 고문과 위원, 집필자로 참가해 한국사 말살 주장에 앞장섰던 금서령도 백제와 신라의 초기 기록을 허구로 몰아넣은 장본인 중에 하나다. 금서는 고구려의 기록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나 신라 초기 기록은 허구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신라 제1왕 박혁것의 즉위 연도는 후대의 왕위 계승 연대에서 계산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문헌이 없는 시대에 즉위 연대가 이렇게 뚜렷할 수가 없다. 석달 해니 사금은 85세로 사명했다. 내해가 조분의 누이를 왕비로 한 것은 연령적으로 맞지 않는다. 일성 니사금은 유리의 아들로 98세나 되니 믿을 수 없다. 서기 65년 계림에 내려온 김알지가 김씨의 시조인데 서기 80년에 즉위한 파사니사금의 왕비가 김씨이고 또한 탈해의 아들 구추각간의 부인도 김씨이니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구추의 손자 골정이 알지의 5세손 구도의 딸을 취하였다. 내해 이전의 일식 기사는 한서에서 전제한 것이다. 뇌물의 기사는 불명하다. 금서룡은 너무 상세한 편년체의 기사가 삼국 사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조작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금서가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편년체로 명확하지 않은 기록이나 사화는 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학문의 체계도 학자적 양심도 없이 마구잡이로 삼국사를 난도질하고 있음이 이 같은 사례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정창은 금서룡을 천악한 역사 날조 기사라고 비난한 것이다. 금서는 신라사만이 아니라 백제사도 조작으로 몰았다. 그는 백제약사와 백제사 강화라는 논술을 남겼는데 백제 초기 기사를 부정하는 근거는 이렇다.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백제사를 썼다. 백제 초기는 전설의 시대이므로 믿을 수 없다. 일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제는 일본에 의해 속됐고 임나는 일본에 의해서 경영됐다. 백제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신라 및 고구려는 적대관계였다. 계루왕의 아들 고이왕은 부왕의 사후 120년을 지나 죽었다. 구수의 아들 비류는 부왕의 사후 110년을 지나 죽었다. 같은 이름의 왕이 많아서 전후 또는 근고의 문자로 식별한다. 전설상의 왕이 있다. 참다운 역사시대에 들어온 것은 4세기 중엽의 근초고 왕 때이다. 백제가 하나의 엄연한 나라가 되고
역사가 있게 된 것은 근초고 근구수 왕 때다. 근초고 왕 때는 일본의 신공, 응신천황의 시대에 해당한다. 일본의 문화가 반도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도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가 반도를 경유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 문화 중국서 왔다 주장. 백제의 마한 통일은 일본 조정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개왕까지의 삼국사기 백제 본기 기사는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개왕 이전의 기사는 백제 중세에 제작 분식돼 억지로 역사의 체제로 작성한 것을 삼국사기는 그대로 수록했다. 근초고왕에 이르러 그 이름이 일본 서기에 보인다. 금서의 지적도 진전, 전문, 태전과 마찬가지로 억측과 독단이다. 최 교수는 초고왕과 비류왕의 수명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백제 초기 기록의 모든 기사를 믿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부식이 삼국의 건국 신화를 불신하면서도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기술한 것을 보면 이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국사기 백제의 기사 중 개왕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금서의 주장은 진전, 태전에게 이어받은 것 같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 금서룡은 백제의 초기 기사는 전적으로 조작됐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단지 한국을 경유하여 온 중국의 문화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금서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고대에서는 덕망 있는 왕이나 왕도 정치가 없었다고 우겨대는 진전의 주장과 그 근본적인 의도가 같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사회의 정체성을 부르짖는 주장과 그 맥이 상통하는 셈이다.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 말살과 왜곡 비판은 아직도 집요하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논문에 끈질기게 이름을 보이며 대단한 한국 통사학자들로 오해받고 있는 삼품장영, 진해균, 말송보화, 전상숭 역시 한국 역사를 왜곡한 이들이다. 최 교수는 이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분석 비판한다. 삼품장영은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제22대 지증마립간이 건의기사는 사실적인 정확성을 결여하였으며 고증할 수 없는 전설시대라고 단정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수백 년 동안을 전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보다 지능적인 말살이다. 삼국의 개국 신화를 개국 시기에만 한정하여 보려 하지 않고 이것을 연장, 확대하여 역사를 전설로 함몰시키려는 저의인 것이다. 삼품장영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박혁거세부터 22대 지중마립간이 즉위한 서기 500년까지, 즉 신라 초기 역사 537년을 전설시대로 말살하고 따라서 박, 석, 김, 삼성의 왕위 계승도 조작으로 밀어붙인다. 삼품장영은 박, 석, 김의 교대 승계는 신라 후대 박씨 삼왕 때의 개작이며 신라 육부의 사성도 후대에 조작된 전설이라고 했다. 순수한 전설도 아니다. 전설의 조작, 즉 조작된 전설이라는 이야기다. 삼품장영은 전설까지 조작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 이유나 근거는 내세우지 않고 있다. 삼성 교립이 조작되었다면 그 근거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무조건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삼품장영은 백제 기록에도 손을 대 파괴하고 있다. 그는 백제의 제6대 구수왕, 제7대 사반왕, 제8대 고이왕까지는 아직 역사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설이 유력하다면서 진전 이래 삼국시대 초기 기록의 조작 전설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진해도 마찬가지다. 진전, 전문, 태전, 금서의 견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진해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구려 본기까지 파괴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내물왕 이전은 공상인물이다. 신라 본기에 대해서는 내물왕 이전 왕 때를 공상의 인물들이라면서 이런 이유를 붙이고 있다. 거칠부, 이사부, 사다함 등의 인물은 내물왕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성여왕까지의 28대 왕들 가운데 역사상의 인물로 인정되는 최초의 왕은 내물왕이고 그 이전은 공상의 인물들이다. 박재상의 조상이 내물왕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조작이다. 삼성교립의 이야기는 후세의 조작이다. 진해가 신라 본기를 파괴하며 견강 부회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주장하는 내물왕을 신라의 실제적인 최초의 왕으로 조작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물왕 이전의 인물들을 모두 후세의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내물왕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내물왕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웃기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진해가 고구려 본기는 어떻게 왜곡 해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자. 고구려 시조에서부터 수대의 세계에 관해서 광개토 왕비와 위서, 고구려전 사이에 차이가 있다. 주몽에서 이후에 나오는 세계는 삼국사기와 위서나 비문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후대에 고구려인들이 공상적으로 만든 것이며 6대 왕의 칭호가 태조왕인 것은 그가 실제의 시조임을 뜻하는 것이다. 궁, 수성, 백고, 3대의 제위 기간은 삼국 사기와 중국 기록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후세의 조작이다. 또한 세계도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사직에는 3대가 부자관계로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형제로 나온다. 따라서 조작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삼국사기와 중국사기의 차이는 한국 측 기록이 허구임을 의미한다. 6대 태조왕,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 등 3왕의 이름은 중국 사서와 같고 9대 고국천왕 이후 왕들의 이름은 중국식과 다르다. 앞의 것은 고기록의 작자가 중국 사적의 기사에서 얻은 지식을 추가한 것이다. 고국천왕은 공상의 마지막 왕인 모본왕 다음에 위치해야 하는데 8대 신대왕의 다음 왕으로 조작됐다. 고구려 상세왕가 세계 중 실제로 최고의 왕은 10대 산상왕이다.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은 후세 고구려인 사이에서는 그 이름마저 잊혀졌었다. 10대 산상왕 이전의 왕들에 대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모든 기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사에서 가져온 것 이외는 신용할 수 없다. 궁, 수성, 백고, 삼왕의 관계, 궁의 졸련 치세년, 수성의 제위연수, 백고의 치세연수 모두가 해동고기의 찬자가 조작한 것이다. 남무의 세계상 위치를 궁 직전의 모본왕 직후로 옮겨 이것을 공상의 왕인 모본왕 이전에 넣었다. 한사에 없으면 신용 못해. 고구려 고대 세계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전이 아니고 한사의 기사를 참고로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장시키려 한 해동고기의 조작이다. 진전과 진해는 고구려 본기 초기 기록 조작의 결정적 근거로 6대 태조대왕의 호칭을 들고 있다. 이들은 6대 왕의 호칭이 태조대왕이므로 그 이전의 왕은 모두 조작이라는 것이다. 호칭 하나가 그 이전 역사를 허구로 모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태조왕의 다음과 같은 업적을 생각해보자. 시조 동명성왕으로부터 6대까지의 6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임금이다. 6왕 중 죄수 대사면, 빈곤자, 노인 구제 등 가장 많은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6왕 가운데 영토 확장과 보존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 6왕 중 생존 시에 양위한 유일한 국왕이며
다른 왕이 사후에 칭호를 얻는 데 비하여 그는 생시에 칭호를 얻었다. 중국에서도 생존 시에 양위한 왕은 태상왕, 태상황이라는 호칭을 받는다. 대왕, 태조의 칭호는 삼국 중기까지는 삼국의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았다. 고구려의 태조대왕이 시조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양위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 호칭을 받았고 또한 업적이 지대했기 때문에 높여 부른 것이다. 또한 고구려 초기 기록이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은 역대 왕들의 영토관계 치적에서도 드러난다. 19년 제위한 시조 동명성왕은 제위 2년에 비류국을 항복시켰고 6년에는 행인국을 정벌했다. 또한 부곡저의 정벌 기록도 나온다. 2대 유리왕은 37년간 제위하며 선비족의 항복을 받았으며 부여군을 대파했다. 죄수를 대사면한 기록도 있다. 3대 무신왕은 27년간 제위하며 부여왕 종제의 항복을 받았으며 개마국을 정벌, 구다국왕의 항복을 받았고 가구곡의 상수 등이 투항했다는 기록도 있다. 4대 민중왕은 즉위 원년에 죄수를 크게 풀어줬으며 다음 해는 기아민을 구제했다는 치적을 남기며 5년 동안 제위했다. 5대 모본왕은 6년간 제위하며 기아 구제를 했고 6대 태조대왕은 영토 확장에 큰 업적을 남겼다. 94년이나 제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태조대왕은 요동지방에 10개의 성을 쌓아 중국의 침입에 대비했고 동옥저를 정벌했다. 고구려의 위세가 대단하자 갈사왕 손도두가 나라를 이끌고 항복했다는 기록 등 10개의 정벌, 공략, 공취, 격파의 전투 사실이 그의 제위 기간에 나온다. 전투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증적인 사료가 된다. 태조대왕은 죄수 사면, 기아민 구제, 과부와 노인들에게 의복과 음식 하사 등 복지 시책에도 힘쓴 왕이다. 특히 요동을 정벌하고 서안평을 습격, 대방에 낭랑태수 처자를 잡아왔다는 기록도 있다. 중국과 강력하게 맞서 그들의 내침을 막았을 뿐 아니라 요동 정벌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대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초기의 역사가 조작이라는 일본인 학자들의 심보와 저의는 무엇이겠는가? 태조대왕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어떻게 이러한 치적을 쌓을 수 있겠는가? 건국에도 막대한 힘이 경주됐을 텐데 광활한 지역을 정벌하고 또한 큰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일본인 학자들의 억지 해석인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은 삼국의 초기 역사마저 말살하려 한 것인가? 앞에서도 그 이유가 조금씩 나타났지만 다음의 논문을 분석하면 그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패전 후도 침략 사관 버리지 않았다. 삼국 사기에 의해 일본 응신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일학자들은 일본 서기의 허구성을 은폐하려고 오히려 삼국 사기를 조작으로 몰아붙였다. 특히 삼국의 영토, 외에 관한 기사, 덕망 있는 왕의 존재에 관해선 신라 건국 법흥왕 때로 깎아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을 말살한 일본 식민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조선사 편수에 참가했던 말송보하다. 그는 삼국 사기에 있는 신라 시조의 즉위 개국년인 서기전 57년부터 514년까지는 571년이나 되지만 내외의 증거 사료에 의해 신라가 한국가로서 역사상으로 활동한 때를 추구하면 나머지 150년이 개국기가 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말하자면 나머지 150년, 즉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23대 법흥왕까지의 기간을 신라의 실질 개국기로 본다는 이야기다. 신라의 내물왕이 개국한 왕이 아니라 내물왕부터
버풍왕까지의 150년을 개국 준비 기간처럼 표현, 일본의 어느 학자보다도 신라 건국 연대를 크게 내려 깎은 것이다. 말송은 분명히 내외의 증거 사료에서 볼 때 그렇다면서도 증거 문헌은 밝히지를 않았다. 일본 학자 진전 좌우길이나 전문 공작 등이 발표한 논문들을 그대로 차용,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묘하게 내물왕부터 버풍왕까지를 신라의 개국기라고 말했지만 말송의 저의는 버풍왕부터 역사시대로 보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가장 악랄하게 말살한 식민학자가 바로 말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또 백제의 건국을 근초고왕 때로 깎아내렸다. 그 근거로 서기 372년에 백제왕이 최초로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들어 백제의 건국을 서기 350년경으로 잡았다. 서기 350년은 백제 근초고왕의 제위 연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패전 이후에 일본 사학자 전상수응도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는 언급 없이 신라 백제에 대해서만 그의 견해를 밝히면서 신라의 상대 기록을 조작 가필이라고 했다. 말송은 내물왕 이전은 전설시대며 내물왕부터 버풍왕까지의 개국기는 반전설, 반역사시대라고 주장한 반면 정상은 내물왕부터 역사시대로 본 것이 조금 틀리다면 틀릴 뿐 그 기본 태도는 다름이 없다. 정상의 주장을 간추리면 이것이 고증을 통한 일본인들의 실증 사학이 이런 수준인가 하고 웃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신라 상대의 신화시대에 삼성교대의 계보가 보이며 시조 혁거세 이후 7대 왕의 박씨를 칭하였다고 전해져 있지만 이 칭성은 후대의 가필이다. 삼성교대는 사실이 아니고 신화이며 진해가 지적한 것처럼 후대에 조작한 것이다. 신덕왕이 서정혁신의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박씨성으로 개성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박씨 왕통의 마지막 왕 아달라 니사금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덕왕이 아달라의 원손이라고 하여 아달라와 결부시킨 것은 신화시대의 전승을 고친 새로운 조작 기사인 것이다. 정상은 백제본기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개왕 이전의 기사가 설화적인 전설 기사이거나 후세의 조작 기사 등으로 백제의 정확한 기사를 전하는 문헌 사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태전이나 금서, 말송 등 패전 전의 일본인 학자와 조금도 다름없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학자들의 침략, 식민사관에 대해 최재석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신랄한 비판을 통해 그들의 저의를 밝혀내고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이며 조직적인 비판을 가한 진전으로부터 전문 금서를 거쳐 패전 후에 정상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나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이 조작이라고 초기 기록을 불신한 것이다. 이는 바로 허구투성이인 일본 서기를 사실화하려는 기도인 것이다. 신라 백제에 초점 맞춰 최 교수는 일본인 학자들이 고구려 본기에서는 상대의 일부만 거론하고 모두 신라와 백제 기록만을 깎아내리려 노력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 본기에 백제나 신라와 달리 외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태전이나 금서가 고구려의 초기 기록을 일부나마 사실로 보려는 태도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 학자들이 조작됐다고 하는 고구려 본기의 하한 연대도 백제보다 훨씬 연대를 올려본 것은 이러한 의도와 그들의 합의가 이루어낸 소산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 학자들이 삼국 사기와 일본 서기를 대조한 후 일본의 응신에 대응하는 백제의 왕이 근초고왕이라고 추정하고 근초고왕 이전의 기록을 모두 조작 또는 전설로 결정,
한결같이 몰아붙였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들은 백제의 근초고 왕과 같은 시대의 왕을 신라에서 찾아본 결과 뇌물왕임을 밝혀내고 그 이전의 역사를 말살한 셈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삼국 사기에 의해서 일본의 응신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일본 서기의 허구성을 은폐하려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삼국 사기를 조작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삼국 사기의 기록 중 삼국의 영토, 한일 관계, 외에 관한 기사, 덕망 있는 왕의 존재나 왕도 정치의 실제 등 여러 영역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 일본인 학자들이 시종일관 가장 역점을 두어 조작되었다고 강조한 부분은 이와 같이 삼국의 기년과 세계였다.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해 소비한 논문의 양이나 지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영토, 한일 관계, 왕도 정치의 부정은 일본 서기를 합리화하려는 전초 작업인 것이다. 이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국 사기의 기록이 정말로 조작되었는가를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인 학자들이 근거라고 제시한 수많은 주장을 간추려 비판한 최 교수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근거 제시 없이 조작이라고 단정했다. 근거를 미리 조작해놓고 삼국 사기를 조작으로 붙였다. 근거 없이 수백 년 동안을 전설시대라고 했다. 스스로 억측이라고 말하고도 다시 조작이라고 했다. 사실과 상이한 말을 해놓고 그 기록이 틀렸다고 했다. 자기가 설정한 기준을 뒤엎고 조작이라고 했다. 중국 사적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무조건 중국 기록이 없으면 조작, 중국 기록이 있으면 모사, 중국 기록과 차이가 있으면 허위라고 했다.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이 기록에 없으면 조작이며 차이가 나면 불신했다. 이설 또는 모순된 조항이 있으면 조작이라고 몰았다. 학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조작이라고 했다. 불명확한 기록은 무조건 조작으로 몰았다. 기록이 상세하면 오히려 상세하다고 하여 조작이라고 하였다. 보통 한 나라의 국사나 왕조사의 상대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라사도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부식이 신라의 개국연대를 소급하였으니 다른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차고 과오가 있는 개개의 기사가 나타난다 하여 조작으로 몰았다. 이 밖에 의심스러운 부분은 모두 조작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이유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조작했다고 일본 학자들이 제시한 근거라며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주장에 승복할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전, 태전, 말송 등이 오히려 근거를 조작하거나 기록과는 다른 말을 해놓고 삼국 사기가 조작되었다고 조작한 셈이다. 중국 측 기록이나 일본 기록을 판단 기준으로 해 삼국 사기의 기록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다. 중국 기록에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중국 기록과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고 해 불신했다. 삼국 사기의 양설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니 일본인 학자들이 이른바 연구라는 이름을 붙인 논문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일본 국왕 응신의 실제 기년을 삼국 사기에서 확인하였다고 밝히기까지 해놓고 일본 서기의 기록과 상이하면 삼국 사기의 기록이 조작이라고 몰아버린 것이다.